새벽 5시 박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오래된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잠시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했습니다. 40년 넘게 공장에서 철판을 다루고 기계를 조립하고 밤늦도록 야근을 했던 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셋집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창문 너머로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곧 날이 밝을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믹스커피였습니다. 향은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아래로 누군가 걸어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는 한때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사람.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정수를 혼자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전세자금이 좀 부족해요. 작년 가을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결혼 후 아파트를 구하려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박영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3천만 원. 그가 은퇴 후를 위해 모아둔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됐어, 정수야. 내가 잘 살아야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며느리 지은도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열심히 살게요. 그때는 다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구석에 앉아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영수는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반찬을 싸왔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조림. 박영수는 고마웠습니다. 아버님, 건강 잘 챙기세요. 병원도 제때 가시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말투였습니다.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어느 날 그가 직접 담근 깍두기를 내밀었을 때 지은이 말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 그래? 그럼 괜찮아. 박영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조금씩 줄이셔야죠. 나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요. 아버님 방이 좀 오래됐네요. 냄새도 나고.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서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말들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워졌습니다.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박영수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살림이 힘드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님, 돈 없으시잖아요? 그날은 추석 다음 날이었습니다. 명절을 함께 보낸 다음 날 아침,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용돈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돈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습니다. 농담처럼. 그러나 박영수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돈 없는 노인.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 안에서 무엇인지, 짐인지, 부담인지, 사라져야 할 존재인지. 아침이 왔을 때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이,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창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길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지는 건가? 박영수는 그 말을 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농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뜻이 없었을 거라고, 그저 가벼운 한마디였을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되살아났습니다. 돈 없으시잖아요. 그는 베개를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영수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정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왔니? 밥 먹었니? 아직이요. 박영수는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찌개를 한 입 떠서 맛보더니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좀 짜네요. 그래, 내가 입맛이 둔해져서 그런가 보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대요. 아버님도 염분 조절하셔야죠.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찌개를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박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너희들 요즘 잘 지내니? 네, 그럭저럭요. 정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괜찮고? 바빠요.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 힘들겠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네.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드니?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돈이 많이 드니?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좀 빠듯하긴 해요. 대출 이자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구나.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지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설거지 끝났어요. 고맙다. 그런데 아버님 방이 좀. 지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방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환기를 자주 안 하시나 봐요. 박영수는 멈칫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신경을 못 썼나 보네. 노인 냄새 있잖아요. 그게 좀. 지은아. 정수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아버님도 알아야 하실 거 아니에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만 가볼게요. 벌써? 네,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수는 뒤따라갔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네.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수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냄새는 자신이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정수, 그리고 젊은 자신, 내 식구라고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에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 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땐 행복했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집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방에 탈취제를 뿌렸습니다. 옷도 모두 빨았습니다. 이불도 햇볕에 말렸습니다. 이웃집 순자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안 계세요? 들어오세요.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깍두기 담갔는데 좀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박영수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속상한 일 있으신가 봐요. 제가 봐도 그래요. 박영수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랑 안 좋으신가요? 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괜찮습니다.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옆집 사니까요. 고맙습니다. 순자가 돌아갔습니다. 박영수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였습니다.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도 껐습니다.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는 손때 묻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정수가 어렸던 시절,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땐 내가 필요했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짐이 됐나 보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박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돈 없으시잖아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그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박영수의 집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박영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영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심장도 좀 약해지셨고요. 치료하면 나아질까요?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약값이랑 검사비에서 한 20만 원 정도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만 원. 그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계속 내려면 다른 곳에서 줄여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정수야, 지금 통화 괜찮니? 네, 말씀하세요. 저기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어디 아프세요? 응, 심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구나. 약을 먹어야 한대. 그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관리를 해야 한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야. 네. 아버지가 미안한데 병원비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은이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틀 후 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박영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정수와 지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수야, 와줘서 고맙다. 네.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병원비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응. 저희도 요즘 정말 여유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버님도 국민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는 생활비도 빠듯하단다.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빚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카드값도 있고요. 그래도 아버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영수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전세자금 보태주신 거요? 그거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저희는 저희 인생 살기도 바빠요. 아버님까지 책임질 여유 없어요. 지은아, 정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요? 계속 이렇게 눈치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버님도 생각 좀 하세요. 박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누가 해요? 저희도 힘들어요. 나가라. 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박영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좋아요. 나가죠. 여보, 가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서 있었습니다. 정수야. 박영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까지 나를 버리려고?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은을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수야, 정수야. 박영수가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정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수야.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박영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 순자입니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박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 네, 저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제가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박영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준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밥을 한 그릇 퍼서 깍두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일단 먹어야 산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혼자 살아가기로.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더 깊이 패였습니다.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건가? 혼잣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커튼을 쳤습니다. 넷째 날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저예요. 순자. 박영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계시죠?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노크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박영수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 많이 상하셨네요. 그녀는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이나 안 드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순자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끓여왔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꺼냈습니다. 죽을 담았습니다. 숟가락도 준비했습니다. 자, 드세요. 박영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제가 떠드릴게요. 아니, 제가... 괜찮아요. 그녀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삼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녀는 계속 죽을 떠먹였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반 그릇을 비웠습니다.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 있었죠?
박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떠났습니다. 싸우셨어요? 제가 짐이 됐나 봅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하신 거 없어요, 박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이 뭐가 중요해요. 평생 일하셨잖아요. 아들 키우셨잖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무 참으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박영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사시면 돼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순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그날 저녁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빨래도 돌렸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때까지 밥 꼭 드세요. 감사합니다. 순자가 돌아간 후 박영수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 사회복지사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요? 네, 순자 씨께서 연락 주셨어요. 박영수는 놀랐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김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힘드신 일 있으시죠? 박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국민연금만 받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매달 조금이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가능해요. 신청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박영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무료 식사도 제공하고 있어요. 오시면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실 수 있고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환영해요. 김민지가 웃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이세요. 함께하면 조금 덜 힘들어요. 그날 김민지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들을 안내했습니다. 박영수는 메모했습니다. 다음 주에 복지관 가보시겠어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 번호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민지가 돌아간 후 박영수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수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가 나왔습니다. 국밥, 반찬.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아들이 멀리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여기 다니니까 좀 나아졌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래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중엔 따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비쳤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시원했습니다. 그는 책장 위에 있던 낡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땐 가족이 내 전부였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는 사진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젠 나 자신이 내 전부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박영수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요. 여기 밥이 맛있잖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도 통과되었습니다. 매달 조금이지만 보탬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자주 들렀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펴졌네요. 덕분입니다. 무슨 덕분이에요? 박 선생님이 잘하신 거죠.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영수는 순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우거졌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들한테 연락은요? 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끔 문자 한 통 와요. 답장은 하세요? 네. 짧게요. 많이 섭섭하시죠? 박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정말요? 네. 이젠 원망보다 평화를 택하려고요. 순자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성장하셨네요. 성장이라기보단 받아들인 거죠.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저랬겠죠. 정수가 어렸을 때 박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가 그립나요? 가끔은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요? 그땐 몰랐거든요. 내가 누군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세요? 박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은요. 아직도 배우는 중이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 좋네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박영수는 답장을 적었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도 건강해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박영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어요. 아버님께 상처드린 말들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답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한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보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영수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박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걸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정수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박영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네.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오너라. 지은이도 함께 가도 될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박영수는 간단하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과일도 깎아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와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그들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정수야. 박영수가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린 모두 힘들었어.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괜찮다.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그들은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복지관 다니고 있어.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봉사활동요? 응.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정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박영수가 웃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풍요로울 수 있더구나. 그 말에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아들 내외가 일어났습니다. 자주 올게요, 아버지. 그래. 부담 갖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와라. 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수는 창가로 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정수가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영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혼잣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순자와 함께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골목길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들 만나셨죠? 네. 다녀갔어요. 어떠셨어요? 박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 줄 몰랐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우신 거예요. 그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네. 당연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다. 사람은 돈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존중은 주고받는 것이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순자에게, 김민지에게, 정수에게, 지은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노을진 골목길을 걷는 박영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길 위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존중이 있었습니다.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